자,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네. 자, 단기 매매증권은 위에 있는 건 아직 안 읽을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일단 유가증권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에요. 유가증권이 뭐냐? 요 얘기를 별도의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유가증권을 분류를 할 때요.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은 유가증권은 과목이 아니고요. 자,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어떤 증권들은 회계 처리할 때 분계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을 4개로 나누어서 분계해요. 첫 번째가 그 이름이 얘고요. 단기 매매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뭐 이런 이름도 있고 이런 이름도 있네. 여러분 이 중에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중에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데 너무 많은 걸 공부하기는 좀 부담된다. 그럴 땐 하나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건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전산회계 1급하고 전산 세무 2급이랑 이렇게 과목 급수는 다른데 우리가 공부하는 재무회계라는 전체 범위가 이렇게 경계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산회계 1급에는 나오고 세무 2급에만 나오고 회계 1급에는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좀 모호해요. 근데 경계가 모호해서 회계 1급에 잘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얘가 등장해. 어려워. 그게 세무 2급에 나오는 과목들이 종종 나와. 회계 1급 시험에. 그 대표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은 확률이 50%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이제 분석하고 교재 만들면서 해보니까 요즘의 추세가 매도 가능 증권까지 시험에 나오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을 시험에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재무회계를 공부해야 될 범위가 조금 더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도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할 거고요. 만기보유증권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어떤 건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종종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들이 이 재무회계라는 게 딱 규정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에 다 이 파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좀 어렵다. 그럼 세무 2급에 내고 요 정도까지는 회계 1급에 내자라고 했던 경계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우리는 얘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얘도 같이 공부는 할 거고 그럼 얘네들을 어떤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유가증권이 뭔지 좀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통화증권 또는 통화대용증권. 여러분 통화증권이나 통화대용증권은요. 현금이죠. 증권이라고는 말하지만 결국은 현금인 거예요. 얘네들은 현금입니다. 근데 유가증권은 달라요. 가치가 있어. 그런데 걔는 이 자체가 현금은 아닌 거야. 현금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화증권 또는 통화대용증권하고 아예 다른 유가증권을 볼 거고요. 유가증권은 이런 거예요.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주식. 근데 여러분이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을 이렇게 불러. 유가증권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이렇게 부르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고요.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 목적의 자산인데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은 누군가가 이제 막 발행을 하잖아. 발행해. 그럼 발행만 하면은 이거는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야. 누가 발행하죠? 그럼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주식을 사야죠. 주식을 사야지 이 주식이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어떤 회사가 A라는 자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거 왜 발행할까요?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식을 만약에 사잖아요. 외부 주식을 사면 이 사람은 이 기업과 이제 무슨 관계가 돼요? 투자자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하면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회사의 전체 주식이 100이면 내가 2를 사잖아? 2개를? 그러면 나는 몇 % 지분이 있는 거야. 그 회사에. 여러분 막 내가 지분 이만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치? 그 지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 가지고 있는 거야? 100개 중에 2개니까. 2% 뭐 가지고 있는 거야? 지분을 가진 거죠. 이 회사의 2%는 내 건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주주총회 열면 2개만큼 의결권이 생기는 거야. 저기 임원 꼴보기 싫어. 자를까요 말까요? 자르세요. 손대는 거 다 주주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주는
무엇을 갖게 되는 거야? 지분을 갖게 되죠. 얘가 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에서는 지분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분증권. 두 번째, A가 주식을 발행하는, 그래, 결국 그래서 A가 주식을 발행한 이유가 뭐야? 주주가 돼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돈을 줬어. 돈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야 지금.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대. 자, 두 번째. A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주식은 지분을 줘야 되고 얘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되면 골치가 아파. 자꾸 막 의결권을 행사하고 막 조금씩 생겨가지고 막 20% 가져가잖아 이제. 100 중에 얘가 20% 사잖아요. 자, 그럼 이 A라는 회사는 누구 거예요? 결국은 A이긴 하지만 회사 이름은 A인데 결국은 누가 흔드는 거야? 얘 거야 얘. 그 이건희 뭐 이씨 가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 회사의 지분이 다 그들에게 있으니까 10%만 넘게만 가지고 있어도 어마무시한 행사를 하게 되니까 수액주주가 아니잖아. 대주주. 대주주가 그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뭐 자르냐 마냐 선택하는 모든 의결권을 다 그들이 행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주가 됐을 때 꼴보기 싫어. 그 주주는 꼴보기 싫어. 나는 그냥 돈은 자금은 운용해야 되겠고 주주로서 지분을 주긴 싫고 그럼 뭐를 줄까? 이자를 주자. 이자를 주고 빌리자 돈을. 돈을 빌리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기업에 발행하는 게 뭐야? 사채인 거야 사채. 명동사채 말고 저기 음흉한 데서 거래되는 그런 사채 말고 회사채. 정상적인 회사채. 그러면 A가 사채를 발행하잖아요. 왜 발행해요? 돈 필요해서. 자금 조달하려고 똑같아. 목적은 똑같은데 사채가 발행되면 이 사채를 취득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 주주입니까? 무슨 주주? 주주랑 아무 상관없어. 돈이 많아서 빌려줘. 이자를 주겠지. 이자 맞고 은행에 투자하느니 얘가 낫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권리가 생기죠? 받을 권리. 이들을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사채를 발행하는 자가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야. 사채라는 형식으로. 그래서 걔를 채무자라 부르고 이러한 사채를 그래서 우리는 채무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한테는 채권이지만 얘한테는 채무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는 결국 다 뭐야? 현금을 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이 자체가 엄청난 자산 흔적을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을 묶어서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그러면 유가증권은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주식과 채권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저도 전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계속 파란색이야.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잘못 들어가. 발을 잘못 디뎠지. 파란색 쓰면 안 돼. 빨간색을 써야겠어. 상승 곡선을 타도록 이렇게. 진짜 주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야. 그치 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여러분 주식과 채권 중에서 여러분 주식을 사잖아? 주식을 사면 그날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팔아야 돼. 그런 거 있어요? 만기가 없죠. 주식은 그냥 아무 때나 사고 팔면 돼. 그래서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어. 그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단타 많이 하지만 단타가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 돈 있는 애들이나 그렇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샀다가 아침에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만기가 없어. 만기가 없고, 두 번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돈을 벌면 그거를 잘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돈 벌면 나한테 뭐 돌려줘요? 이자 줘요? 아니죠. 배당금을 주죠.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기대하는 건 배당인 거야. 배당금. 뭐 지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도 그만큼 들어오겠지. 비례해가지고.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배당금 들어와봤자 아주 예전 일이긴 한데 10년 전에 배당금 준다고 통지표가 날라왔는데 집에 1,350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어마무시하게 소액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수업 시간에 이거 자료를 하나 써야지. 이거 뭐 진짜 눈물 나서 살겠나 했는데 배당금 기대하는 거예요. 만기는 없어. 근데 똑같은 유가증권인데 여러분 또 채권은 또 다르다. 여러분 채권은 만기가 있어야 돼. 왜냐면 빌린 거잖아요. 언제까지 갚을게 라고 하는 게 반드시 만기가 명확해야 돼. 3년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만기가 되면 내가 투자했던 금액과 동시에 뭐가 들어와요? 원금 받으면서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자 안 받으면 채권 왜 사요? 은행에 들어가지. 주식이나 채권은 성격이 아예 달라. 아예 다른데
다 싸잡아서 우리는 뭐라고 처리하냐면 유가증권이라고 분류하는 거예요. 일단. 얘네들을 우리는 묶어서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말했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면, 자, 유가증권은 사채랑 주식 같은 거네. 자, 채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채권은 세 개가 있어. 국가가 돈이 필요해. 그 뭘 발행해요? 국채를 발행하죠. 국채.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건 뭐라고 불러? 공채. 회사가 발행하면 사채. 우리는 국채나 공채를 취급하지 않고 얘도 회사, 나도 회사, 서로 회사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채라는 명확한 명어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사채를 누군가는 발행하고요. 근데 발행하는 이유는 투자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채를 누군가가 사지? 왜 사? 왜 살까? 남아 돌아서? 아니요. 투자하려고. 지금 투자하면 이자를 받겠지. 지금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겠지. 지금 주식을 투자하면 오르겠지.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유가증권 거래에서 돈이 나가고 누군가는 돈을 받아요. 양쪽인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해볼게. 유가증권을 발행하면 돈 주세요 이건 거야. 그럼 사채를 발행하잖아. 돈 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돈 빌려주세요 그랬으니까 이 대변에 와야 될 게 뭐겠어요. 자산부채, 자본 감소, 비용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사채는 발행하는 자 입장에서는 빌려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린 거야. 그래서 부채가 됩니다. 부채인 거예요. 근데 부채인데 이름을 사채라고 써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다. 두 번째, 주식을 발행하잖아? 그럼 현금 또 들어온다?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을 취득한 상대방이 우리 회사에 뭐라고? 주인이라고. 처음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주인이 많이 생기는 거야. 나랑 똑같아. 그럼 나에게 돈을 준 거야. 갚을 필요 없어. 얘는 갚아야 되지만 얘는 갚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주인인 거야. 그래서 자금을 조달받으면 출자 받은 거야. 끝.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내야 돼. 이익 안 나면 나도 죽지만 얘도 죽어.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처음에 막 카카오 사태 있었을 때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투자했다고 돌려달라 그랬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말한 거야. 모르니까. 주식이 뭔지 몰라? 얘는 돌려달라고 하면 돼요. 원금. 근데 주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망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야.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 왜냐면 10억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됐어. 그러면 휴지 조각이 된다고. 빵. 못 돌려받아요. 끝나는 거야. 서로 죽는 거야. 그냥 깍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을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또 하면 재밌기도 해. 자, 주식을 발행하면 뭐예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되는 거야.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자본금, 액면가액만큼을 자본금이라고 적으면서 자본이 증가되게끔 해요. 완전 달라요, 분계가. 근데 이제 얘 입장 가볼게요. 유가증권을 사면 유가증권을 산 이유는 뭐야? 투자하려고. 자, 그러면 답은 다 똑같아. 대변에 현금이 나가. 현금이 나가면 차변에 뭐냐? 여러분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 감소된 거죠. 자산이 감소되면 왼쪽에 올 수 있는 게 또 다른 자산이 와서 증가되거나 부채를 갚았거나 감소했거나 자본이 감소됐거나 아니면 비용인데 이거 빚을 갚았거나 자본 감소는 아니잖아. 그러면 둘 중에 늘 하나씩을 이렇게 맞물린다? 또 다른 자산일까? 아니면 그냥 돈 나갔으니까 비용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비용이에요? 나중에 더 많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는 뭐예요? 투자? 자산인 거죠. 그래서 비용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어마무시한 자산인 거예요. 자산. 자산인데 어떤 자산으로 분류하느냐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자산을 구분하냐면 계정 과목이 4개로 나뉘는 거야 이제. 4개로. 돈 나갔지? 너 뭐 샀어? 뭐 샀니? 두 번째. 만기 있니? 세 번째. 어떻게 그 자금을 운영할 거니? 등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최대 몇 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냐면 4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기 매매 증권.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 세 번째, 만기 보유 증권. 네 번째, 특이한 이름이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4가지 계정 과목으로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돈을 지불하면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챕터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자꾸 이런 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유가증권인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 그럼 유가증권은 발행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어. 근데 지금부터는 누구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는 사람. 난 취득자. 일단 마술을 걸어야죠. 나는 지금 유가증권을 산다. 돈이 나갈 거다. 투자한다.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따라 과목이 여러 개로 나뉜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과목을 구분하시는 거예요.